안녕하세요,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잠시였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모든 알트코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확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미꼬시기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확 털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800불대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XRP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현재 시세를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덜 오른 만큼 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꾸준하게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하락이 어느 정도였느냐? 한창 상승하고 있을 때 암호화폐 시총이 1460억 달러였었는데 1시간 만에 1290억 달러까지 이렇게 확 오그라들었습니다. 1시간도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시간에 170억 달러라는 돈이 증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뭐 말 그대로 세력들의 놀이터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어제 코리 존슨이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그리운 얼굴 꼬리 형님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게시물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XRP 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리플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XRP 홀딩을 계속하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코리 존슨이 안 좋게 리플사를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보고 저는 나름 얼마나 이렇게 안도가 되든지, 제가 리플사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악재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악재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갑자기 코리 존슨이 리플사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 이야기가 XRP 홀딩을 계속하라,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꼬리 형님 옆에 계신 이 사람은 미겔 비아스라고 이제 리플사의 직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ME 그룹의 경영 간부였던 미겔 비아스가 리플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날짜가 2016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자, 혹시라도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고 가면은 CME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 선물 거래의 96% 이상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로서 자회사로 미국 4대 주요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 시카고 상업 거래소, 뉴욕 상업 거래소, 뉴욕 상품 거래소를 휘하에 두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물 거래소에서 경영 간부로 있던 사람, 리플사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정말 잘 나가고 지위가 높았던 이 사람이 이번에 봤을 때는 이제 코리 존슨과 이렇게 베프가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트윗을 봤을 때 그래도 잘 지내시고 XRP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은 이 코리 존슨 리플사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XRP를 계속해서 홀딩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호재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이다라고 풀이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 뭐 별건 아니지만 잠깐 보자면은, 코리 존슨 보면 주먹을 꽉 쥐고 있죠. 이 주먹을 왜 꽉 쥐고 있느냐, 이것은 누구를 향한 분노인가, 농담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미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사진을 찍지는 않는데, 이제 뭐 다른 사연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어제 XBI에 이어서 엑스커런트 로고 역시 중국의 한자에서 따왔다라고 에미 요시타카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리플이 미국 회사인데 왜 자꾸 이제 동양의 한자에서 이렇게 로고 컨셉을 따왔는지 전 그 부분은 살짝 의아합니다. 혹시 처음부터 이제 일본 쪽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비트코인 창립자 같은 경우도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일본 이름이죠. 리플사의 로고들 역시 일본 쪽 혹은 이제 동양 쪽의 한자에서 따온 것이 왜인가 잠깐 의문이 들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엑스커런트 로고랑 이 데드스페이스라는 게임 로고가 비슷하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재밌는 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엔 바이탈릭 뷰테린이 XRP 편을 들었다라는 짧은 트윗에서 비롯한 짧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피에르 로차드라는 사람이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비트코인 차트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야말로 미래 가장 이상적인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한 가치의 저장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비트코인이야말로 건전화폐, 즉 통용력과 구매력이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화폐로서 이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탈릭이 여기다가 트윗을 남겼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너는 XRP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보다 XRP를 추천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러한 부분의 차트는 XRP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XRP 같은 경우는 기관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보다는 XRP가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XRP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잡음이 들고 있는데 윗집 애들이 친구를 데려왔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막 쿵쾅쿵쾅 거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사를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계약 기간 때문에 지금 걸리고 있는데 한번 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플을 통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리플 담보대출 서비스, 이제 리플이라고 하기보다는 XRP라고 해야 되는데 XRP 담보대출 서비스가 이 홀드 파이낸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암호화폐 시간 때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가 굉장히 흥했다라고 하죠. 여러 회사에서 담보대출 이용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말이죠. 자, 그래서 돈 냄새를 맡고 이런 서비스들 계속해서 이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사의 영국 지역 모임에서 있었던 머큐리 FX 그리고 유로 엑심뱅크에서 각 CEO들이 나와서 왜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이제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송금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에 보다 쉽게 더 다가갈 수가 있다.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노스트로 어카운트도 필요 없어서 자본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말이죠. 사업자 간에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 역시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송금 시장이 커지고 세계화되는 기업들이 많을수록 이런 기술과 이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은행들과 기업들 그리고 사업체들은 이런 거대한 장점을 가진 XRP 그리고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해외에 있는 거래처를 트는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들겠죠.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는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설치하는데 계좌를 오픈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 은행과 협의도 필요하고 그 은행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과정이 있는데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런 과정을 완전하게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제 송금에 관련해서 그동안 골머리를 썩었던 기업들이라면은 이제 리플사의 기술은 가뭄의 단비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쪽의 사업이 지속이 될수록 기초가 더 탄탄한 상태에서 상승을 기다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로스차일드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로스차일드 자본 보고서 2018년도 거를 보면은 거기에 SBI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SBI가 8.7%의 리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계속되는 리플사와 로스차일드 간의 커넥션,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번에 얼스폴트 인수건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얼스폴트 뒤에는 바로 로스차일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로스차일드가 말한 세계 단일 통화가 XRP다, XRP를 만든 것은 로스차일드다 등등의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것은 로스차일드 아카이브라는 웹사이트입니다. 로스차일드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로스차일드의 로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5개의 화살을 이렇게 각도별로 이렇게 돌린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왜 이 5개의 화살을 로고로 정했느냐.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화살 한 개를 부러뜨리기는 쉽지만은 화살을 여러 개 뭉쳐서 가지고 있을 경우 부러뜨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가르침을 줬었던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명이 이러한 것을 작성을 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차일드의 로고인 5개의 화살, 그 중에 중간에 3개를 빼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어디서 많이 봤죠? 저 형태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5개의 화살 그리고 R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X, R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어거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아까 이 로고가 나오게 된 배경을
플루타르크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나왔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합치게 된다면은 XRP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찌라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토론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로스차일드가 계속해서 리플사와 이런저런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말이죠. 얼스폴트 건도 그렇고 보고서에 이제 SBI가 리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음모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리 형님의 소식이 너무나 반갑네요. 사실 내심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 오늘도 열심히 일했구나 토마토 옛다 물 먹어라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